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17년째 하고 있는 중개업자입니다. 중개업자란 법률 용어예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사업장을 운영하면 중개업자라고 하죠. 실무에선 중개사님,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주택과 다세대 오피스텔 등 여러 부동산이 혼재되어 있는 동네고요. 아파트는 단지별로 평형이나 구조가 통일성 있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 반면 다세대나 단독주택은 연식과 구조, 면적, 방향 등등 조건이 너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중개 시작부터 과정과 마무리까지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과정에서 얼마나 버라이어티한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이 채널은 제 중개업 일상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라 사람과 사람에 대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개 방식이나 상담하는 방법들, 법률적인 부분도 물론 언급이 될 거고, 제 주관적인 중개 방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내용이 딱딱하고 지루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중개업을 시작하실 분들이나 하고 계신 분들 또는 부동산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경우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어요. 그럼 앞으로 꾸준히 저의 부동산 중개업의 세계로 모시겠습니다. 제 소개는 영상 후반부에 좀 더 나올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바로 며칠 전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 거예요. 며칠 전 아침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작년 겨울에 빌라를 공동중개했던 부동산 실장님이었어요. 제가 물건을 보유하고 있던 매도 쪽 부동산이었고 그 부동산이 매수인 쪽 부동산이었거든요. 집을 사신 분은 입주하지 않고 세를 바로 놓으셨던 그런 사례예요. 근데 전날 밤 11시에 그 빌라를 사신 분이 전화를 했더래요. 야밤 11시에 부동산에. 벌써 느낌이 쎄하죠. 내용인 즉슨 세입자가 그 야밤에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고 하면서 냉장고 음식 상하는데 어떡하냐고 이제 짜증을 내서 당황한 임대인이 부동산에 그 시간에 바로 전화를 한 거죠. 그 시간에 어디서 전기업자를 부를 수도 없고 어차피 그 시간에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확인해 볼게요 하고 일단 끊었나 봐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경우의 수를 막 따져봤죠. 거기가 공동주택인데 그 집만 전기가 나갔으면 최근에 가뭄인데 비가 새서 누전된 것도 아니면 이게 전기업자 아니면 우리도 모르겠는 거라. 근데 혹시 전에 살던 사람이 전기요금 안 낸 거 아니냐고 그 실장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 검침을 해서 요금을 알려주고 낸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을 해요. 아니면 제가 그 요금을 받아서 직접 입금을 다 합니다. 그리고 공과금 영수증을 3장을 작성해서 수령인 사인 받고 계약 양 당사자, 저 이렇게 각각 나눠 가져요. 그래야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도 영수증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작년 서류 찾아보니까 영수증이 없었어요. 그때 그 집 앞에서 검침하고 바로 처리하느라 영수증 작성을 못하고 제가 검침해서 요금 정리해 놓은 게 제 핸드폰 노트에 저장되어는 있었고, 그리고 이사 나가는 세입자가 요금 낸 거 제 눈으로 확인한 것까지 기억이 났어요. 간혹 이전에 살던 사람이 요금을 안 내서 미납 고지서는 계속 이 집으로 날라오는데 새로 입주하신 분은 본인이 쓴 거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때 당시 요금 정산을 했는지 이제 실장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요금은 다 냈는데 그럼 뭘까? 일단 오후 5시에 전기업자가 오기로 했대요. 출장비나 이런 건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로 하고, 도대체 뭐지? 아무튼 종일 찜찜하고 이제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오후에 그 실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씩씩거리면서. 이제부터 반전입니다. 전기업자가 오셨는데 전기가 이상이 없대요. 근데 아래 계량기 쪽에 갔는데 전기료 장기 미납하면 환전해서 그 계량기에 무슨 기술적 조치를 해놓는 게 있나 봐요. 그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젠 그 한밤중에 전화해서 짜증내신 그 세입자분이 확인하셔야겠죠? 이분이 한전에 통화해 본다고 하더래요. 양쪽 부동산과 임대인은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 뒤로 한참을 전화가 없더래요.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이제 답답하신 실장님이 이제 쫓아가신 거죠. 뭐 엘리베이터 없는 이제 5층이에요. 그랬더니 문을 빼꼼 열고 그제서야 이제 죄송하다고 하더랍니다. 내용은 이래요. 자기가 자동이체 신청을 해놨다고 착각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동안 전기세를 한 푼도 안 낸 거예요. 이런 죄송하면 전화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고 사과를 하던 해야지. 자기는 한밤중에 전화해서 여러 사람 당황시켜놓고 다음날 전기업자 올 때까지 찜찜하게 부동산은 기다렸는데 임대인하고 자초지종 설명도 없이 전화도 안 받고. 근데 이게 자동이체 안 하면 고지서라도 우편함에 매달 도착했을 텐데 문 앞에 단전 개고장도 붙었을 테고 했을 텐데 아무것도 확인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분이 살면서 그동안 도대체 눈 감고 날아다니신 건지. 화를 낼 수도 없고 참 겨우 참고 내려오셨대요, 실장님이.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수도랑 가스는 안 끊겼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임대인은 집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감내해야겠지만 중개업자가 집사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해프닝이 마무리되었다는 슬픈 일화가 점점점점. 또 이렇게 중개업자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오늘의 코멘트. 늦은 밤에는 되도록 전화하지도 받지도 말자. 그 시간에 어차피 해결 안 됩니다. 자, 그럼 첫 시간이니까 아까 서두에 이어서 제 소개 계속하겠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중개업 17년째 하고 있는 중개업자고요. 전 2006년도에 처음 부동산 중개업에 발을 들였어요. 동네에 부동산이 참 많았는데도 저기가 뭐 하는 데인지 관심도 안 갖고 살다가 언니가 중개업 자격증을 취득한 지 몇 년이 지난 06년도에 사무실을 오픈했어요. 전 다른 걸 준비하다가 언니가 도와달라고 해서 잠깐 자리 잡힐 때까지 도와줄게 하고 시작했는데 이 업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을 중개 의뢰하는 건데 전문 지식이 없이 고객을 상대하는 건 제 자존심이 허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자격증 공부를 했는데 1년 꼬박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했습니다. 1년간 개인 사생활 다 접었어요. 학원에서 강의 들은 거 새벽까지 복습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집에서 저한테 독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증에 잉크 마르기도 전에 학원 동기 중에 가장 먼저 부동산 개업을 했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 제 소개와 에피소드를 말씀드렸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